불가미선, 겸손의 미덕과 삶의 지혜. 겸손은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 부유한 재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외형적인 성취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일까요? 겸손이라는 덕목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약간의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약간 부족한 재산을 가지는 것.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큼은 아닌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지는 것.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를 가지는 것. 넷째, 경쟁에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지는 것. 다섯째,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를 가지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우리의 삶에서 완벽함보다 부족함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교훈, 가득 채우지 않는 미덕. 고대 중국의 주나라, 제후국인 노나라 황공은 늘 자신의 곁에 의기라는 그릇을 두고 스스로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릇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기울어지고 가득 차면 엎어지며 중간 정도로만 채워졌을 때 비로소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공자는 이 위기를 자신의 곁에 두고 늘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지가 뛰어나더라도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며 살아야 하며 공적이 온 세상을 덮더라도 사양하는 태도로 이를 지켜야 한다. 용맹함이 세상을 뒤흔들더라도 늘 겁을 내며 조심해야 하며 부유함이 천하에 가득하더라도 겸손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위기가 주는 교훈은 가득 채우지 말고 항상 반쯤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도 절제와 겸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쉽게 넘치고 엎어지지만 적당히 비워진 그릇은 안정감을 유지하며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잃었을 때의 위험. 겸손을 잃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만은 쉽게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로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겸손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겸손 없는 자부심은 교만이 된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겸손이 결여되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된다. 용기는 도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겸손 없이 행동하면 무모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 없는 지식은 아집이 된다. 배움과 지식은 타인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빛을 발하지만 겸손을 잃으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아집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겸손 없는 비즈니스는 고객을 무시하게 된다. 사업에서도 겸손은 고객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겸손 없는 승리는 오만으로 변질된다. 승리한 뒤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는 더욱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겸손 없는 삶은 한계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가미선, 겸손의 궁극적인 경지. 불가미선은 감히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겸손의 궁극적인 경지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훈에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덕목으로 사랑, 두 번째로 겸손, 그리고 세 번째로 불가미선을 꼽았습니다. 이는 겸손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며 불가미선 없이는 겸손에 이를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이자 성공을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겸손은 배움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배움은 멈춥니다. 겸손은 우리가 더 큰 지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며 이는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겸손은 진정한 리더십을 완성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직과 팀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입니다. 겸손은 지속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이익을 부르고 자만은 손해를 부른다. 사람들이 가장 반감을 가지는 상대는 걸핏하면 아는 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제 딴에는 모르는 것이 없고 아나무인이 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서조차 고립되고 만다. 겸손은 끊임없는 수양의 결과물이다.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가 말한 것처럼 지혜의 보석에 겸손의 태를 두른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더욱더 찬란하게 돋보일 것이다. 겸손은 사람을 진보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낙후시킨다. 마오쩌둥의 이 명언은 소박하지만 매우 깊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주역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즉, 겸손한 군자는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키운다는 말은 도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 덕성을 지키고 자신을 수양한다는 뜻이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자람이나 실망을 느끼지 않게 한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우월감을 인정받으려 하지만 항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의 인격을 짓밟는 언행을 하지 않지만 교만한 자들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고의적으로도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곤 한다. 중국 역사 속에서 대업을 이룩한 사람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조식이 바로 그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시와 문장을 다룸에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세명의 조시, 가운데서도 특히 걸출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조식의 시와 문장, 산문은 언어가 아름답고 품격이 독특하여 후세의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한 결과였다. 그는 자기가 지은 문장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늘 고마워하고 한 글자만 고쳐줘도 상대에게 선생이라 부르며 존중했다. 그는 양덕조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구의 글이든 흠이 없을 수는 없다. 이처럼 조식은 겸손하고 남에게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책과 문우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민간의 대중들에게도 배울 점을 찾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는 틀림없이 채집할 것이 있고 군영에서 부르는 노래도 때론 선비의 우아한 품격에 맞춘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필부의 생각에도 경솔하게 버릴 수는 없노라. 권한 12년, 조식은 군대를 따라 행군하는 도중에 북방의 해변에 이르렀다. 이역의 풍토와 변두리 해안 마을 백성들의 빈곤한 생활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해산 양국에는 중앙에서 소외된 백성에 대한 조식의 애정어린 관심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만약 그에게 누구든 스승으로 모시는 품격이 없었다면 문학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을 세워 이름이 알려졌다 해서 겸손함을 잃으면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미래란 오만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은 재판관이다. 스스로 옳다고만 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발전적인 미래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아집에 빠지기 쉽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의가 혼란스럽고 때론 우쭐함에 빠져 가볍게 처신하기를 마치 어린아이나 술 취한 사람처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자기는 이니 먼 길을 걸었다고 여기지만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면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산 위에 온통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아직도 산 아래에 누워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비로소 발견하고 한탄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교만은 결국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삼국시대의 관원장은 문무의 재능을 겸비한 영웅으로 칭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만 여기며 아집에 사로잡힌 것이다. 동호의 육송과 여몽은 자신을 최고라 믿고 적수가 없다고 여기는 그의 약점을 이용했다. 사납고 날래기로 유명한 장수 여몽은 스스로 병에 걸린 척하고 무명의 애송이 육손을 원수로 삼아 형주에 있던 관운장과 맞서게 했다. 관운장은 상대를 한껏 얕잡아보고 성안경비를 게을리했다. 육손과 여몽은 이 틈을 타서 아주 가볍게 형주를 탈취했다. 천하의 명장 관운장은 이 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만약 깨알같이 작은 일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스스로 자만에 빠진다면 당신은 의심할 바 없이 마술에 속은 관중과 같다. 이때로부터 당신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작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눈먼 말을 타고 마구 뛰어다니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한데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겸손은 이익을 얻고 자만은 손해를 초래한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가. 얀테의 법칙, 스칸디나비아 사회를 지탱하는 겸손과 평등의 10가지 규칙. 얀페의 법칙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겸손과 평등을 강조하는 10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개인의 자만심을 경계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당신이 우리와 똑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지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3. 당신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나친 자기 과시는 금물입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당신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월감은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길 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 당신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식은 힘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식의 교환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당신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공동체 내에서 모든 구성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7.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이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얀테의 법칙은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겸손하게 조언하는 태도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 당신이 우리를 비웃지 마라. 타인을 비웃거나 험담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지속할 때 더 큰 지혜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Do not think you are special. Do not think you are as good as us. Do not think you are smarter than us. Do not think you are better than us. Do not think you know more than us. Do not think you are more important than us. Do not think you are good at everything. Do not try to teach us. Do not laugh at us. Do not think you know everything. 어느 가난한 구두 닦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소원은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구두를 닦으며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한번 뽐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몇 년 동안을 꾸준하게 복권에 투자를 하였지만 언제나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중에 어느 날 자기의 눈을 의심이 들 정도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부자입니다. 구두 닦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야, 부자놈들아, 나에게 와서 구두 닦으며 거드름 피우던 인간들아, 이제 까불지 마라. 나도 이제 부자다. 나도 부자가 됐다고. 오, 와우. 야, 이제는 구두 닦기는 안녕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여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구두통을 멀리 한강 물속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유쾌 통쾌한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당첨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복권은 없었습니다. 한참 모든 주머니를 뒤지다가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차 어이없고 아까 한강물에 던져버린 구두통 속에 복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흥분한 상태에서 복권과 함께 구두통을 넘실거리는 한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가슴을 친들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한순간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던 그 한순간이 천국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조금만 겸손하게, 조금만 낮은 자세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